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고 그 와중에 나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느낌을 느낄 것 같은데요. 나는 앞이 보인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내가 살 세상은 아주 불편해지겠다는 불안감도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눈먼 자들의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 여러 작품을 쓴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1995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주제 사라마구는 1982년 작품 수도원의 비망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도로 한복판, 차들의 주행 신호는 빨간색입니다. 몇 분 후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차들이 모두 출발하는데요. 그중 차량 한 대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고 성질이 급한 다른 차주들은 차에서 내려 출발하지 않는 차에게 항의하려 다가갑니다. 그런데 출발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출발을 못했던 것입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린 남자는 그렇게 처음으로 눈이 먼 사람이 됩니다. 눈이 깜깜하게 멀어버린 게 아니라 눈앞이 모두 하얗게 보입니다. 마치 흰 우유 속에 퐁당 빠져버린 것처럼요.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들은 다른 남자가 눈이 먼 남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남자의 차를 타고 눈이 먼 남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운전해서 눈이 먼 남자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그는 돌아갑니다. 눈이 먼 남자는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다가 같이 병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눈이 멀어버린 남편을 데리고 안과로 가봅니다. 안과에 갔더니 다른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 노인, 결막염을 앓는 젊은 여인, 눈이 사시인 아이 등이었습니다. 안과 의사는 갑자기 눈이 먼 남자의 눈을 진료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니 뾰족한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남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해 보기로 합니다. 눈이 먼 남자를 집에 데려다 줬던 남자는 사실 몇 번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먼 남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눈이 먼 남자의 차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훔친 차를 자기 집 가까이 주차하기 싫었던 남자는 자기 집에서 먼 도로에 훔친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다가 이 자동차 도둑도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다음으로 눈이 먼 사람은 처음 눈 먼 남자가 갔던 안과의 다른 환자였습니다. 결막염으로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였습니다. 그날 처음 눈 먼 남자의 진료를 받던 안과 의사 역시 집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안과 의사는 이 알 수 없는 눈이 머는 병이 전염병이라 판단하고 보건당국에 알립니다. 곧 보건당국에서는 눈이 먼 사람들을 찾아내 예전에 정신병원으로 썼던 건물에 격리조치시키기로 합니다. 안과 의사가 격리보호시설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안과 의사의 아내가 안과 의사의 짐을 싸주는데요. 격리자 수송 차량이 왔을 때 안과 의사의 아내도 함께 차에 탑니다. 차량 기사가 눈먼 사람만 태운다고 말하자 안과 의사의 아내도 방금 눈이 멀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눈먼 자들의 격리시설에 가보니 처음으로 눈이 먼 남자,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 자동차 도둑, 안과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시였던 소년, 백내장으로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본인들을 치료할 치료제가 만들어질 거라 낙관했지만 현실은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차차 눈이 먼 사람이 많아지면서 침대 수가 넉넉했던 병실은 점점 자리가 좁아지고 침대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과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럽고 본인도 곧 눈이 멀 거라 생각해 눈이 먼 척하고 시설에 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의사의 아내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혼자 눈을 뜨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 들어오는 식량은 격리 인원이 늘어나면서 모자라기 시작하고 눈이 먼 사람들은 화장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 병원 곳곳에 오물이 흥건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자는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 사살을 당할 수도 있고 만일 격리자 중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체도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자들 스스로 병원 마당에 시체를 묻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발생한 사망자는 자동차 도둑이었습니다. 자동차 도둑이 검은 색안경을 낀 여자의 몸을 허락없이 만지다 여자의 구두발에 차여 다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했는지 염증을 일으켜 상처가 곪기 시작합니다. 안과 의사가 정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항생제를 요구했지만 군인들은 눈먼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이 꺼려져 그의 요구를 묵살했고 결국 자동차 도둑은 죽게 됩니다. 안과 의사가 있는 병실의 환자들은 힘을 모아 이 시체를 처리했고 의사의 아내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지만 본인은 앞이 보인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에서 본인은 앞이 보인다는 사실을 말하면 눈먼 자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안과 의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더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은 없겠다 싶은 그 상황에 더 절망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다소 나중에 눈이 멀어 늦게 들어온 격리자 중엔 총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 무리를 짓고 병실을 하나 차지합니다. 총 하나만으로 모든 식량을 그 무리들이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어쩔 때는 1번밖에 안 되는 배식에 다른 병실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식량을 본인들의 병실이 차지합니다. 식량은 상해서 썩어 나갈지언정 다른 병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총을 가진 무리들이 다른 병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돈과 보석입니다. 각 병실에서 돈과 보석을 모두 갖다 바치면 식량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실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은 이들의 일에 개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격리자들끼리 싸워 죽는 감염자가 많아지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끼어들지 않습니다. 안과 의사가 있는 병실과 다른 병실에서도 돈과 모든 기금속을 모아 총을 가진 무리의 병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 총을 가진 자들의 요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본인들이 부를 때 한 병실씩 그 병실에 있는 여자들이 총을 가진 자들의 병실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식량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치욕을 느낍니다. 병실의 남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기엔 배가 너무 고프고 가라고 하기엔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병원엔 총 6개의 병실이 있는데 총을 가진 자가 차지한 병실을 빼고는 5개의 병실의 여자들이 돌아가며 하룻밤씩 총을 가진 자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있는 병실에선 작은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처음 눈이 먼 남자는 아내와 함께 그 병실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치욕을 당하고 받는 식량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 눈이 먼 남자의 아내는 모든 여자들이 함께 고통을 겪으니 본인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총을 가진 자들의 병실로 들어가기 전 안과 의사의 아내는 검은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검은 안대를 쓴 노인의 침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총을 가진 자의 병실에 다녀온 안과의사의 병실 여자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그중 한 여자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며칠 뒤 다시 안과의사의 병실 여자들이 또 총을 든 자의 병실에 갈 차례가 되었을 때 안과의사의 아내는 가위를 가져갑니다. 총을 가진 자가 여자들을 농락하려는 순간 안과의사의 아내는 총을 가진 사람을 가위로 죽입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누군가 병실에 불을 지릅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피하려 하지만 눈이 멀어서 그런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과의사의 아내는 같이 지내던 병실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정문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줄 알았지만 군인들은 모두 철수를 했는지 없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안과의사의 아내 무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눈이 멀었고 이제 이 도시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보다 더 기가 막히고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과의사의 무리는 안과의사의 아내, 검은 안대를 쓴 노인, 검은 안경을 쓴 여자, 처음으로 눈이 먼 남자, 처음으로 눈이 먼 남자의 아내, 눈이 먼 어린아이, 이렇게 7명입니다. 도시로 나와 이들은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제일 먼저 이 일행들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은 검은 안경을 쓴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쓴 여자의 아파트로 가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려 했지만 당연히 그녀의 부모님은 없습니다. 대신 검은 안경을 쓴 여자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흡사 마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제대로 씻고 청소하며 살지 못했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집 안뜰에서 토끼와 닭을 키우며 날 것으로 잡아먹고 살아 집안에선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계신 할머니께 조금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안과의사의 집으로 갑니다. 안과의사의 집에서 지내며 안과의사의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하러 혼자 돌아다니며 눈먼 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다 죽는 일,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체를 먹는 개와 고양이들을 봅니다. 안과의사의 아내는 이제 차라리 자기도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과의사의 아내는 언제 눈이 멀게 될지, 모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에서는 절망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과의사의 아내가 혼자 앞을 보게 되지만 일행을 배신하거나 속이지 않고 순수한 선의로 일행들을 보살펴주는 내용과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와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장면 등입니다. 노인과 아가씨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좋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던 희망은 이런 거였어. 뭔데요? 그건 자책사항 목록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항목이 될 거요. 어서요. 설명을 해보세요. 난 수수께끼 같은 건 잘 몰라요. 우리가 절대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소망이요. 왜요?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말이에요. 아니면 아저씨하고 나만요. 그 대답은 요구하지 마시오. 아저씨가 보통 남자라면 대답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스스로 자신이 노인이라고 말했어요. 노인은 그렇게 오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면 진실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해요. 대답해 주세요. 아가씨와 함께라는 의미였소. 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건데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거요? 우리는 함께 가장 더러운 짓, 가장 추한 짓, 가장 역겨운 짓도 했어요.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좋소. 굳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아직 남자이며
그런 남자로서 여자인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을 선언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요? 내 나이에는 남들 앞에서 우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지. 하나도 우습지 않았어요. 그 이야긴 제발 그만합시다. 나는 그만둘 생각도 없고 아저씨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아가씨는 나에게서 강제로 그 이야기를 끌어냈고 지금은 내 차례예요. 나중에 후회할 말은 하지 마시오. 아까 말했던 자책사항 목록을 잊지 마시오. 내가 오늘 진지하다면 내일 후회한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발 그만하시오. 아저씨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나도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미쳤군. 지금부터 함께 살아요. 부부처럼.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헤어지는 날이 와도 계속 함께 살아요. 눈먼 사람 둘이면 하나보다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친 짓이야. 아가씨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소. 사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로군. 그렇진 않아요. 아가씨는 진지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소.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야기해보구려. 나는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어 할 만큼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것은 처음이에요. 전에 다른 데서 나를 만났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요. 나이도 들 대로 들었고 머리도 하얗게 샜는데 그나마 반은 벗겨지고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있고 다른 쪽 눈에는 백내장이 생긴 남자한테 말이요. 내가 과거에 그 여자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은 오늘의 이 여자예요. 그럼 내일의 여자는 또 어떤 말을 할까? 나를 시험하는 건가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내가 뭔데 아가씨를 시험하겠소.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삶이요. 그런 삶은 이미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멀어버린 눈이 멀어버린 눈을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은 감동으로 불그레하게 달아올랐다. 한 사람이 그 말을 했고 두 사람이 그것을 원했으므로 그들은 삶이 함께 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데 합의했다.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는 두 손을 내밀었다. 앞을 더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에게 내어주려고 내밀었다. 두 손이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의 두 손과 만났다. 노인은 살며시 여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렇게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도 검은색 안경을 쓴 여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이 노련미일까요? 인간의 삶이 계속되는 한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만 바라보며 주저앉기보단 작은 희망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희망을 자주 만들면 분명 희망적인 일들이 더 많아져서 작아진 절망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말은 다행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